여러분은 혹시 보이지 않는 적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훌륭한 목표를 세우고 동기도 있고 계획도 있지만 매일이 지나갈 때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신비한 힘이 무대 뒤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 특히 가족 직장, 그리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사회적 기대의 압박에 직면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모든 규칙을 따르지만 여전히 공허함과 방향감각 상실을 느낍니다. 칼 융,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은 평생을 인간 정신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행동의 대부분이 우리가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습관들에 의해 조종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마음속에 살고 있는 작은 악마들처럼 조용히 우리의 모든 노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깨자마자 하는 무의식적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그들의 창의력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눈을 뜨자마자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처음 몇 분 동안 뇌가 최대 수용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창조할 수 있도록 두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수백 가지 불필요한 정보로 채워놓습니다. 또는 실패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방식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성공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실패할 가능성에 직면하는 것보다 선호합니다. 융은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들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높은 경쟁적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전문적인 배우가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다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윤기 공유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의 한 환자, 성공한 사업가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며 마치 자신이 감독이 아닌 영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융을 찾아왔습니다. 융은 그가 평생 동안 개인적인 욕망에 기반한 진정한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원했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했고 가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며 사회가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지역에 집을 샀습니다.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프로그래밍된 무의식적 프로그램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평생의 연구를 통해 융은 수천 건의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재능 있고 똑똑하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성공을 갈망하지만 스스로 모든 좋은 기회를 파괴합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 행동의 95%가 생각 없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이는 양치질이나 운전할 때는 훌륭하지만 이러한 무의식적 습관들이 우리를 목표와 꿈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 때는 재앙이 됩니다. 융은 모든 사람 안에
그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성격의 부분들, 우리가 숨기고 있는 두려움들, 억압된 욕망들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자가 우리 삶을 방해하는 무의식적 습관들의 근원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윤기 관찰한 현상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고 항상 긍정적이며 항상 미소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면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압하는 법을 배워서 그 감정들이 내부에서 파괴하는 무의식적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러한 감정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을 무의식층으로 밀어내어 거기서 조용히 삶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할 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 직업 선택, 배우자, 자녀 양육 방식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무의식적 프로그램들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습관들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근 의식이 무의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단 우리가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윤기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위험한 7가지 무의식적 습관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처럼 무해해 보이는 행동부터 다른 사람들의 압박과 기대를 다루는 방식과 같은 더 깊은 심리적 패턴까지 말입니다. 각 습관마다 윤기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검증한 방법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변화 전략들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묶어왔던 보이지 않는 사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탐구하고 진정한 잠재력을 열어젖힐 열쇠를 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우리가 각각의 구체적인 습관들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곧 나누려는 것들은 비판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윤기 수십 년을 들여 연구한 발견들이며 그는 항상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이 자신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 능력의 작은 부분만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재능이나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 습관들이 조용히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고성능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핸드브레이크를 당긴 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움직일 수는 있지만 매우 느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엔진이 빨리 고장납니다. 무의식적 습관들이 바로 그 핸드브레이크입니다. 윤기 발견한 첫 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아마도 오늘날 가장 흔한 것일 텐데 바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뉴스, 소셜, 미디어 메시지, 이메일을 스크롤합니다. 새로운 하루의 첫 15분 동안 뇌는 이미 개인적 목표와 관련 없는 수백 가지 정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윤근 그가 황혼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즉 잠과 깨어남 사이의 흐릿한 의식 상태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가장 강하게 수용하는 상태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에 넣는 것들이
하루 전체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뇌를 창조적 모드가 아닌 반응 모드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이디어 계획 결정을 만들어내는 대신 외부 자극을 기다리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 환자들과 함께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깨자마자 첫 번째 꿈을 기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즉시 다른 활동에 몰두한 사람들보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꿈에서 무의식적 마음이 전날의 정보 감정 경험들을 처리하고 재배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듣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 내부의 깊은 지혜의 원천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즉시 머리에 쏟아부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외부에서 오는 정보들이 보통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뉴스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직장에서의 요구와 압박들, 이것이 처음부터 하루 전체의 기분과 에너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융근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할 때 우리가 그가 자신감 부족의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지혜와 해결책이 항상 외부에서 온다고 믿기 시작하고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게 되고 개인적 직관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융은 그가 아침의 고독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하루의 첫 15분을 자신과 함께 보내세요. 조용히 앉거나 일기를 쓰거나 단순히 호흡을 관찰하고 몸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내부의 지혜 원천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여러분은 최고의 아이디어들,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종종 이런 조용한 순간들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윤기 관찰한 두 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흔한데 바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편함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불편한 감정들을 피할 수 있는 무수한 방법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루함을 느낄 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합니다. 불안할 때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겁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행동들이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은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불편한 감정들은 종종 무의식적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피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 있는 메시지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루함의 감정은 종종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적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봐, 너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불안감은 종종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불안은 다가오는 도전이나 기회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감정은 종종 더 깊은 연결에 대한 필요를 반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도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분산을 찾아 이 감정을 피할 때 우리는 자신과 더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윤근 불편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듣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긴장 유지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즉시 해방을 찾지 않고도 긴장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들, 새로운 관점들,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납니다. 융의 한 환자, 젊은 예술가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 대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과 함께 앉아있는 대신 그는 항상 나가서 놀거나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로부터 위안을 찾아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융은 그에게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피하는 대신 그 불안과 함께 앉아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탐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가 도피하는 대신 자신의 불안을 듣는 법을 배웠을 때 그는 그 감정이 자신의 예술이 아직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그를 더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이끌려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윤근 불편함과 함께 앉기라고 부르는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나타날 때 즉시 주의를 분산시키는 대신 10분을 그것과 함께 앉아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간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그들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들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윤기 발견한 세 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문화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개인적 가치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사는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집단적 조화가 중요시되는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보다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것들에 동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며 평화로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압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좋은 덕목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평화롭게 살고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체계적으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 현상을 페르소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역할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입니다. 페르소나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완전히 동일시하고 그 아래에 있는 진정한 사람을 잊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한 정신적 빈곤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이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한 환자, 성공한 변호사로 아름다운 가족과 호화로운 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는 한 사람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인 악몽과 자신이 감독이 아닌 영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융을 찾아왔습니다. 분석 과정을 통해 융은 그가 자신의 진정한 욕망에 기반한 중요한 결정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원해서 법학을 공부했고 가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며 사회가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지역에 집을 샀습니다. 그의 삶은 외부 기대에 기반한 일련의 결정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무의식적 마음이 꿈을 통해 반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그는 종종 자신이 상자 안에 갇혀 있거나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마음이 그에게 진정한 자신이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의해 감금되어 있다고 말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윤근 진정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집단적 기대에서 점차 분리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이기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과 자신에게 충실한 것 사이에 균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즉시 답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기 격려하는 또 다른 실천은 비실용적이거나 현재 역할에 부적합해 보일지라도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는 활동들, 취미들, 아이디어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심사들은 종종 내부에 진정한 사람이 표현되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윤기 광범위하게 관찰한 네 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무자비하게 자기 비판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목소리가 있습니다. 윤기 내면의 비평가라고 부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교합니다. 이 목소리는 종종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든 말하는 방식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낫다. 너는 성공할 자격이 없다. 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윤근 이 내면의 비평가가 종종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부모, 교사, 친구들, 사회의 목소리로부터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내재화하여 그것들이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면의 비평가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자기 파괴적인 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 뇌는 그것이 옳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피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융은 또한 내면의 비평가가 우리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강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잘못 프로그래밍된 보호 메커니즘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융의 한 환자, 글쓰기 재능이 있지만 한 번도 작품을 출판한 적이 없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완성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이건 너무 나빠. 아무도 이런 걸 읽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녀는 수십 개의 이야기를 썼지만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융은 그녀가 이 비판적 목소리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위장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무의식적 마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비판받을 가능성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고 먼저 스스로를 비판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윤근 내면의 비평가와의 대화라고 부르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대신 보통 효과적이지 않은데 그것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내면의 비평가가 시작될 때 멈춰서 물어보세요.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종종 당신은 무자비한 비판 뒤에 정당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뒤에 두려움을 인식하면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도 실패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더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을까요? 융은 또한 자비로운 자기대화의 실천을 격려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나는 정말 바보다와 같은 말 대신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윤기 깊이 연구한 5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갈등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배웠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것들에 동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며 평화로운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압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좋은 덕목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평화롭게 살고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체계적으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진정한 감정과 의견을 억압할 때 우리는 윤기, 그림자 축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적 마음에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억압된 감정들과 의견들은 예상치 못하게 통제할 수 없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온순하고 친근해 보이는 사람들이 때때로 상황에 완전히 부적합한 분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그림자 축적의 신호입니다. 둘째, 갈등을 피하는 것은 경계 설정 협상, 자신의 가치를 위해 일어서는 능력과 같은 중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직업과 삶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융의 한 환자, 중년 여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다고,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시댁이 원하는 곳에 살며 주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분석 과정을 통해 융은 그녀가 많은 개인적 의견과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순종적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 항상 칭찬했고 다른 의견을 표현할 때는 처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읽고 충족시키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자신의 욕망과는 완전히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융은 이것을 과도한 적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융은 갑자기 대립적이거나 논쟁적이 되는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개인적 관점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점진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의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더 이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융은 매일의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내 감정에 완전히 정직하다면 이것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가?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관점들을 존중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동의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적 관점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은 종종 관계를 파괴하기보다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융은 또한 갈등이 능숙하게 다뤄질 때 실제로는 관계를 파괴하기보다는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쌓고 있습니다. 윤기 광범위하게 연구한 6번째 무의식적 습관은 중요한 결정들을 연기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끝내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과 마주하는 대신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기를 찾습니다. 융은 결정 연기가 단순히 게으름이나 동기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종 그것은 더 깊은 두려움,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자신이 삶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융은 또한 결정 연기가 종종 그가 완벽주의 마비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하고 100% 확신해야 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은 인생에서 우리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삶이 흘러가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윤기 매우 관심을 가졌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행동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에 유리하게 조건들이 배열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은 종종 빠르게 지나갑니다. 융은 자신의 한 환자 현재 직장을 떠나 사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지 15년 동안 고려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장단점 목록을 수없이 만들고 무수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으며 창업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 활동들은 실제로는 진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융은 그가 이미 오래전에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은 단지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연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융은 결정 내리기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끝까지 분석하려고 하는 대신 직관과 핵심 가치와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는 신체 지혜 상담이라고 부르는 실천을 권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고려할 때 당신이 선택 A를 선택했다고 상상하고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안도감, 흥분, 아니면 무거움, 걱정의 느낌. 그런 다음 선택 B를 선택했다고 상상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세요. 우리의 몸은 종종 고유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 마음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융군 또한 결정의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을 무기한 미루는 대신 구체적인 시간 기준을 설정하세요. 나는 실까지 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압력을 만들고 무한한 연기를 방지합니다. 윤기 깊이 연구한 마지막 무의식적 습관은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사는 습관입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가 아닌 다른 시점에서 정신적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던 일들을 후회하거나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의 결정들을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거나 자세한 계획을 세우거나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모두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간대에 너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보낼 때 우리는 현재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융은 과거에 사는 것이 종종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 후회 또는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은 그러한 사건들로 계속 돌아가서 고치거나 더 잘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에 사는 것은 종종 현재에 대한 불만에서 나옵니다. 현재 삶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더 나을 미래 시나리오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패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현재 순간의 현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현재 순간이 바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융은 현재에 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문제에 독특한 심리학적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 순간에 있을 때 그가 초월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초월 기능은 의식적 층과 무의식적 층 모두로부터 정보를 종합하여 새로운 해결책들, 새로운 관점들,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하고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일 때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융의 한 환자 작곡가가 오랫동안 새로운 것을 작곡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현재 작업을 과거의 성공작들과 비교하거나 자신에게 여전히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었고 현재 음악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융은 그에게 간단한 실천을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매일 30분을 피아노 앞에 앉아서 듣고 소리를 느끼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 없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작곡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히 음악과 함께 존재하세요. 몇 주간의 실천 후 그는 새로운 멜로디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과거와 미래로 분산되지 않을 때 창의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현재에 사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들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자주 권한 실천 중 하나는 마음 챙김 관찰입니다. 매일 10, 15분을 특정 대상을 완전한 주의로 관찰하는 데 보내세요. 나무꽃 또는 심지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그것을 분석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과 완전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부드럽게 주의를 관찰 대상으로 되돌리세요. 이것은 마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융은 또한 순간의 감사를 실천할 것을 권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큰 일들이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대신 바로 현재 순간에서 감사할 작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아침 커피 한 잔에 맛 피부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바람의 감촉 또는 창밖 빗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의 작은 세부 사항들을 주의 깊게 보고 감사하도록 마음을 훈련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하게 사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7가지 무의식적 습관들을 모두 탐구한 후 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바꾸는 과정은 자신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융은 항상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이 심지어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원래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습관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생존을 도우며 중요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비평가는 우리가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은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사는 것은 사회적 안전과 수용을 가져다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습관들이 완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경직되어 우리의 현재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입었던 옷처럼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너무 작아서 제약이 되었습니다. 윤근 재고보다는 통합이라고 부르는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무의식적 습관들과 싸우거나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자신에 대한 더 넓고 유연한 이해에 통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비평가를 완전히 침묵시키려고 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더 지혜로운 조언자로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우려를 들을 수 있고 그것들이 합리적인지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후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갈등 회피 경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언제 조화가 적절하고 언제 자신의 가치를 위해 일어서야 하는지 선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인내와 자기 연민을 필요로 합니다. 융은 항상 수년간 존재해온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인간의 자기 치유와 발전 능력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수천 건의 사례를 목격했는데 사람들이 고정되어 보이는 패턴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어 보이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기 전달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무의식적 습관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패턴들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무의식적 습관에 대한 인식의 각 순간은 자유의 순간입니다. 자신이 다시 이 패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적 습관들에 대해 의식적이 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 삶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무의식적 패턴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지혜와 연민의 자리에서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가치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가 아닌 진정성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며 단순히 승인을 구하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당신의 버전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버전이 아니라 당신 안에 존재하는 잠재력의 진정하고 독특하며 창의적인 표현인 완전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으며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자기 분석 후에도 융 자신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무의식적 마음의 새로운 측면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인간 경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장하고 배우고 진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각 통찰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융은 종종 각 개인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내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을 삶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도전들은 새로운 힘을 발견하라는 초대가 됩니다. 심지어 실패들도 더 큰 지혜와 이해로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가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윤기 평생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파괴적인 습관들과 무의식적 패턴들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또한 우리의 가장 큰 잠재력의 씨앗들이기도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아직 접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선물들과 재능들도 담고 있습니다. 파괴적으로 보이는 무의식적 습관들은 종종 우리가 가장 발전시켜야 할 바로 그 자질들의 뒤바뀐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갈등을 피하는 사람은 리더십과 용기에 대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높은 기준과 우수성에 대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 사는 사람은 너무 독특해서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창의적 비전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쇠는 판단보다는 호기심으로, 비판보다는 연민으로, 좌절보다는 인내로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들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될 수 있는 것 사이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립의 통합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들을 창조하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윤기 인류에게 제공하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인간 경험에서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 모든 무의식적 패턴, 모든 고통의 순간은 변화와 성장의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습관들조차도 올바른 태도와 적절한 도구로 접근한다면 더 큰 자기 이해와 지혜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 각자에게 확장하는 초대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풍경의 탐험가가 되고 거기서 찾는 것과 마주할 용기를 기르며 인간 정신에 내재된 지혜와 치유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의 모든 측면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때 바람직하지 않거나 부정적이라고 여겼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윤은 매우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보다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가 의미한 것은 완전함, 즉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이 사회가 제시하는 좋은 사람의 이상적 이미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적 습관들을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심원의 깊은 부분으로부터 온 메신저로 보기 시작할 때 삶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도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편한 순간이 성장하라는 초대라는 것을, 모든 무의식적 반응이 의식적 선택을 연습할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기적적인 것은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삶에 접근할 때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융은 한 사람이 의식적 자기 발전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효과가 물 위의 원처럼 바깥으로 퍼져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더 진정성 있게 될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창의적 위험을 감수할 허가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더 깊이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누구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진정성 있게 살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윤기 매우 좋아했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만의 치유 여정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했을 때, 불편함과 함께 앉는 법을 배웠을 때, 실패의 순간에 자기 연민을 연습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도전과 씨름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유지할 능력을 기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언자가 되거나 모든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단순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옛 사람들이 한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다는 증명, 항상 변화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융은 그가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것,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을 연구하는 데 많은 해를 보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삶의 더 깊은 흐름과 일치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더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내면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진정한 길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종종 동시성적 사건들의 증가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적절한 기회들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납니다. 자원들이 가장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해집니다. 우주가 마법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살 때 이전에 놓쳤을 수도 있는 미묘함과 가능성들에 더 잘 조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회가 스스로 제시될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의식적 두려움과 한계에 의해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융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더 큰 계획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이 세상에 제공할 독특한 기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끼워 맞추려고 하고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자신의 독특한 선물들을 발견하거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하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며 가장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적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손실로 보았습니다. 개인들이 진정한 잠재력을 발전시키지 않을 때 사회는 나타날 수 있었던 혁신 예술, 리더십 지혜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도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식적 발전의 길에 헌신할 때, 무의식적 패턴에서 벗어나 더 진정성 있게 살 때 긍정적 영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내면의 작업을 통해 개인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세상에 특별한 것을 기여할 수 있었던 개인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완전히 자신이 되는데 헌신했고 그 결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적 습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윤기 제공하는 궁극적인 초대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도록 의도된 사람의 가장 완전한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선물들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7가지 무의식적 습관들, 즉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 불편함을 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 혹독한 자기 비판, 갈등 회피, 결정 연기, 그리고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사는 것. 이것들은 단순히 개인적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류가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집단적 장애물들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때 누적 효과는 사회 전체에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성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에서 매일을 시작하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불편함에 편안해하는 사회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이 종종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부 기대보다는 진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길을 추구하는 사회를. 사람들이 필요한 대화를 피하는 대신 연민으로 진실을 말하는 공동체들을 상상해 보세요. 결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대신 신중하게 내려지는 곳을.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산만해지는 대신 서로와 완전히 현재에 있는 곳을. 이것은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식적 생활에 헌신할 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윤군 우리가 인간 진화의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무의식적 마음의 작동을 이해할 도구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적 반응과 유전된 패턴의 포로로 남을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발전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가 무의식적 패턴에서 자신을 붙잡고 다른 반응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반응성보다는 의식이 두려움보다는 지혜가, 수능보다는 진정한 자기 표현이 이기는 미래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고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융 자신도 죽을 때까지 새로운 무의식적 패턴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 여정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장하고 배우고 진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실수는 교사가 됩니다. 모든 무의식적 반응은 의식을 연습할 기회가 됩니다. 모든 고통의 순간은 연민으로 가는 잠재적 관문이 됩니다. 무의식적 습관에 대한 융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견뎌야 할 저주가 아니라 풀어야 할 선물입니다. 각 제한적 패턴 안에는 해방의 씨앗이 있습니다. 각 무의식적 반응 안에는 더 큰 인식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각 고통의 순간 안에는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적 습관들은 당신을 보호하고 도우며 생존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비난이 아닌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진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직된 자동적 반응에서 유연하고 의식적인 선택으로 변화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정은 인식의 단일한 순간으로 시작됩니다. 아, 나는 다시 이 패턴을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무엇인가 바뀝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패턴과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과정의 관찰자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시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진정으로 한 걸음씩, 선택식, 순간씩 당신은 자신의 삶의 저작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7가지 무의식적 습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이지만 당신의 삶에서 그것들의 나타남은 당신에게 독특합니다. 어떤 것들이 가장 강하게 공감되는지 주목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것들이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만드나요? 어떤 것들이 방어적 반응을 일으키나요? 그것들이 아마도 시작할 것들일 것입니다. 판단보다는 호기심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세요. 물어보세요. 이 패턴이 어떻게 나를 도우려고 했는가? 그것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충족시키려고 했던 필요는 무엇인가? 그런 다음 물어보세요. 이 패턴이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내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같은 근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더 유연하고 의식적인 방법들이 있는가? 목표는 이러한 패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신중함이 적절합니다. 때로는 조화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열쇠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윤근, 내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아닌 평생의 여정입니다.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들이 강하게 재등장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발전에서 진보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형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은 비슷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매번 더 깊은 수준에서 더 큰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신의 투쟁에 연민을 가지세요. 자신의 패턴에 호기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신에 내재된 지혜와 치유 능력을 신뢰하세요. 이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은 반응성보다는 의식을, 수능보다는 진정성을 산만함보다는 현재를 선택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을 제한해왔던 무의식적 습관들이 해방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피해왔던 그림자 측면들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하려고 노력해온 상처들이 지혜와 연민의 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는 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 패턴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리적 진화의 잠재적 주인이라는 이해입니다. 우리는 몽유병자로 남을지 아니면 깨어나기를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더 진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진정한 사람이 당신을 집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융은 한때 가장 어려운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습관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취했습니다. 마지막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 융은 아름다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성이나 성취의 의미에서의 위대함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날 때 되도록 의도된 사람이 되는 위대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무의식적 습관들은 선고가 아니라 단서들입니다. 그것들은 역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처럼 우리가 더 자유롭고 진정하며 완전하게 살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내일 아침을 시작할 때 그것이 의식을 연습할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즉시 휴대폰에 몰두하는 대신 몇 분을 자신과 연결하는 데 보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주고 싶은가?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할 때 피하는 대신 그것이 가져다 주는 메시지에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어떤 측면을 발전시키도록 초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 멈춰서 물어보세요.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약 내가 단 한 번의 삶만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러한 무의식적 습관들을 바꾸는 것은 자신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한때 불완전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부분과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또한 빛의 문을 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결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한 오직 우리만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독특한 선물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다른 사람의 각본에 따라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영원히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것들을 피하는데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무의식적 습관들이 안전하지만 불안전한 곳에 당신을 붙잡아 두도록 하기에는 너무 잠재력으로 가득합니다. 융은 인간이 자기 치유하고 자기 발전하며 자기 변화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당신이 심리학자가 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에게 정직하고 한 걸음씩 변화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의식의 모든 순간이 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동적 반응 대신 의식적 선택을 할 때마다 승리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사는 매일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의 한 걸음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완벽한 버전의 당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대하는 버전이 아니라 모든 독특함과 결함 그리고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진 바로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간단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 자격이 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용기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길러지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깊은 호흡과 자신에게 하는 약속으로 시작하세요. 나는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의식할 것이다. 나는 선택할 것이다. 나는 살 것이다.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들이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은 당신을 믿습니다. 저도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 자신을 믿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